안녕하세요. 510 스튜디오 이소영입니다. 네, 김태윤입니다. 네, 소식 들으셨어요? 어떤 소식 말씀하시는 거죠? 이거 제가 보고 놀라 자빠지지는 않았지만 진짜 가슴이 너무 설레서 그쵸. Flying back to Korea. Flying back to Korea 미친 거 아닙니까? 위키드가 13년 만에 내한 공연을 와, 온다고 합니다. 13년 만이에요? 네, 두 번째죠, 이번이 내한으로는. 그런가 봐요. 13년이면 아마 두 번째일 것 같아요. 그 위키드 영화의 흥행에 조금 힘을 입어서 돌아온 것 같은데 블루스케어에서 7월부터 개막을 하고 심지어는 부산과 대구 지방 공연까지 예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11월이었나까지 되게 길게 장기 공연을 한다고 소식이 올라왔죠. 너무 어제인지 그저께인지. 행복해요. 행복해요. 다 따라다녀야겠어요. 다 따라- 서울, 부산, 대구 다 따라다닙니다. 좋아요. 같이 가요. 이미 전적이 있죠. 그쵸. 대구면 요새 가니까 그 신세계도 되게 맛있는 게 많이 들어오고 부산도 제가 꼭 가보고 싶었던 카페가 있거든요. 그래서 겸사겸사 우리 그 소영 씨와 제가 또 부산의 오페라 유령 보러 맞아요. 갔던 적이 있잖아요. 전 그때 그 여행 너무 재밌었거든요. 진짜 한 번 더 해야겠다. 갑자기 오유 여행. 맞아, 오유 여행. 그리고 심지어 그때 저희 오유 카페도 가가지고 오페라 맞아요. 유령 케이크도 먹고 그때 아무튼 그 오페라 유령 인생 네컷도 찍고 맞아요. 그것도 두 버전인가 있었는데 다 찍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행복했던 시간이었죠. 그렇게 한번 또 해볼 수 있는 새로운 요 위키드. 이번에 영화도 여러 번 보셨죠, 소영 씨? 뭐 보셨어요? 보다는 몇 번을 보셨어요가 그쵸, 좀 저희는 맞는 보셨어요? 질문일 것 뭐, 같은데. 당연한 말씀. 보셨어요를 묻기보다는 몇 번 보셨어요가 너무 자연스럽고 저는 총 3번 봤네요. 일단 3번. 그냥 원어로 한 번, 응. 그리고 이제 더빙 봐야죠. 더빙 저랑 같이 오셨잖아요. 맞아요. 둘이 같이 오열하고 정말 그 주변 사람들이 맞아. 어떻게 생각했을지 옷도 아직도 궁금하고. 그때 소연 씨 글린다. 저 맞아요. 알파바로 제가 또 맞춰 입고 갔는데. 핑크 트위드 원피스를 입고 맞아. 난리를 저는 치고 블랙 롱 원피스를 입고 갔었죠. 그렇게 한번 보고 또 원어로 싱얼롱을 한번 보고 왔습니다. 싱얼롱까지. 제가 싱얼롱은 못 갔어요. 약간 차마 못 간 것도 있고 약간 부끄러워. 아니 근데 싱얼롱이 일단은 그 자막이 되게 예뻐요. 자막이 어. 노래방 자막으로 나오거든요. 이 그 트래킹도 돼요. 노래할 때만 나오는 거죠, 자막은? 네, 노래할 때만 예쁜 음. 자막이고 근데 문제는 싱얼롱인데 아무도 싱얼롱을 안 해요. 제가 다 얼마나 같이 부끄러워서 그래요. 저만 혼자 이렇게 소심하게 가성으로 따라 불렀답니다. 소연 씨도 노래 잘하시잖아요. 근데 크게 부를 수 없었어요. 차마 그 싱얼롱이라 그런지 조금 텅텅 비어 있었고 아, 그래요? 차마 그나마 있던 사람들이 제 뒷줄 앉았었는데 그분들은 너무 조용하게 보시는 네, 거예요. 선창을 하셨어야죠, 거기서 맨 앞에서. 그래서 차마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여러 번의 집에서 방구석 단독 무대 했던 그 실력을 뽐내지 못하고 혼자 아는 거죠. 저는 정확히 4번인가 5번인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정도 봤고 많이 보셨네요. 2번을 더빙으로 봤던 건 한 번은 영화관 가서 더빙으로 봤고 한 번은 최근에 쿠팡 플레이에 올라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위키드가. 맞아요. 그랬다면서요? 네, 그래서 집에서 그냥 평생 소장으로 사가지고 소장해야죠. 네, 더빙으로 봤고 자막도 봤고요. 그리고 저는 팝업도 거의 오픈하자마자 다녀왔던 것 같아요. 몰랐거든요, 팝업을 하는지. 근데 그때가 아마 크리스마스 전 시즌이었는데 그때 더현대가 워낙 크리스마스 팝업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맞죠. 그걸 보러 가겠다고 갔다가 딱 옆에 보니까 맞아요. 위키드 같은 팝업이 층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야 하고 이제 들어가서 막 소심하게 날뛰고. 팝업 소영 씨도 가셨나요? 네, 저도 팝업 갔다 왔었는데 저는 태연 씨 말씀 듣고 너무 신기했던 게 저는 그 전에 예약을 시도했다 실패했거든요. 아, 예약도 받았었어요? 예약을 해서 갔어요, 저는. 아, 이게 그래요? 네이버 예약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 제가 1차를 했다가 다 실패하고 취소표가 안 나나 이렇게 하고 막 그러다가 갔는데 이제 그게 마지막 타임이 7시인가 그래서 여의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가기가 시간이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언제 가지 하다가 그 2차 오픈했을 때 7시 마지막 타임을 해가지고 네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음. 팝업을 하네 하고 갔다 왔다 그래가지고 놀랐어요.
아, 그랬구나. 이게 온라인상으로는 조금 예약이 치열했나 보네요. 저 현장에서 막 그렇게 오래 안 기다리고 들어갔던 것 같거든요. 저녁에 가서 그런 거. 아니요, 낮에 갔는데. 뭐지? 주말 낮에 갔는데. 뭐였을까요? 옆에 팝업 크리스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몰렸나? 전 둘 다 갔거든요, 그날. 금방 빠지던데. 사람도 그렇게 팝업에 많지 않았고 그 옆에 스토어도 갔어요, 저. 가가지고 맞아요. 스토어 많았죠. 스토어 가서 엽서도 사고. 그 엽서 제가 아, 받았잖아요. 맞아. 씨한테 편지도 써주고 나의 글린다. 그러면 저희 둘 다 위키드를 사실 이렇게까지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영화도 많이 보고. 소영 씨는 위키드를 처음 본 게 언제세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뉴욕으로 가족여행 갔을 때 처음 봤거든요. 아, 6학년 때. 네. 그때 이제 3일 동안 하루에 하나씩 뮤지컬을 봤었는데 첫 번째가 라이온 킹, 두 번째가 알라딘, 세 번째가 위키드였어요. 제일 인기 많은 거 딱 3개로 그쵸. 보고 오셨네요. 그래서 봤는데 사실 앞에 두 개는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그냥 디즈니의 자본. 이제 엔터테인먼트고 그렇죠. 내용도 알고 이미. 맞아요. 노래도 알고. 그래서 뮤지컬이구나 이랬는데 이제 위키드를 보고 진짜 충격을 받은 거죠. 뮤지컬이구나. 이게 뮤지컬이다. 이거다. 그래서 뮤지컬이라는 장르에 처음 이런 그렇구나. 충격을 받게 된 그런 작품이었고 그 이후로 한국 돌아와서 진짜 백날 첫날 그 영상 보고 뭐 한국 버전도 찾아 듣고 계속 노래 부르고 다니고 가사 다 외우고 막 그랬었거든요.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위키드는 볼 때마다 새롭고 그치.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그때 13살 때 봤을 때 바로 그 순간 꽂혔던 거예요? 그쵸. 저는 그 디파잉에서 진짜 온몸에 전율이 돋는다. 맞아. 나도. 맞아. 그 벅차서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거를 맞아요. 이 오타쿠적인 그 싹이 보였던 디파잉은 거죠. 대놓고 그러라고 만든 씬이긴 하죠. 맞아요. 그 무대 장치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파필러도 너무 귀여웠고. 맞아. 근데 왜냐하면 제가 소영 씨랑 처음 알고 지낸 게 초등학교 2학년이었잖아요. 근데 저도 그 당시에 되게 위키드에 꽂혀 있었거든요. 처음 한국 공연을 그때 아마 했었을 거예요. 라이센스 초연을. 저는 사실 위키드를 가장 처음 봤던 거는 라이센스 초연이 아니고 9살 때 일본에서였어요. 저희 정말 일찍 봤네요, 둘 다. 9살 때 봤던 기억이 어렴풋이 있어서 제 기억이 맞는지 검색을 해보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서 거기서 이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어였겠죠? 저는 뭐 그쵸. 내용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어디까지 기억이 나냐면 그 글린다가 쉬즈 대학교에 처음 등장해가지고 그 하얀색 옷 입고 왜 그 캐리어들 쌓여 있는 거 위에 이제 타가지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부분까지 기억나. 사실 그게 제일 인상 깊었던 장면이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그 하얀 옷 입은 언니가 예뻐가지고. 그 언니한테 마음을 빼앗겼던 기억밖에 없었는데 10대 소녀 시절에 이제 처음으로 한국 배우들이 하는 위키드를 보고 이거 나 어디서 봤는데 이 장면 그럼 그게 위키드였나 보다 했던 거고 옥주현 정선아를 먼저 봤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글린다에 또 꽂혔던 거죠. 예쁜 언니한테. 그래서 다음번에 볼 때는 정선아는 그냥 글린다로 하고 다른 엘파바를 한번 해도 돼? 엄마가 물어봐가지고 상관없어 하고 봤는데 그 두 번째 때 디파잉에서 제가 소름이 쫙 돋아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그 지옥에서 올라온 박해나의 악계가 되었는데 정말 소름 돋는 경험이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 보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좀 전율이 돋는 그런 기억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뮤지컬에 발을 들이고 10년이 넘게 벗어나지 못하고 영화까지 챙겨보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거죠. 근데 저는 완전 공감하는 게 저는 2층에서 위키드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근데 그 자리의 비밀은 어디에 있냐면 엘파바랑 눈을 마주칠 수 있어요. 이게 올라가잖아요. 날아가잖아요. 근데 얘랑 같은 선상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지금 서쪽 하늘이야 여기는. 1층에서 올려다 볼 때와는 또 다른. 그치. 그때는 오즈미의 시선인 거죠. 그쵸. 근데 2층에서는 엘파바와 같은 시야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오는 전율이 있습니다. 그치. 그 1층에서 봤을 땐 확실히 어떤 압도감, 위압감이란 게 있지만 이
2층에서 봤을 때 어떤 그 해방감 이런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어디서 작품을 보느냐도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멈출 수 없는 이유. 다양한 자리에서도 봐야 되고 다양한 맞아요. 배우로도 봐야 되고 다양한 날씨에도 봐야 되고 다 감상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공기의 흐름이 달라요. 달라. 미묘하게 다 달라요. 달라요. 레전이란 말이 왜 있겠어요. 이 위키드로부터 다 시작이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때 당시에 저는 막 뭐에 꽂혔었냐면 밤맛송에 꽂혔었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재밌긴 하잖아요. 좀. 그쵸, 재밌죠. 재밌고 한국말 번역이 좀 재밌었고 밤맛.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어떻게 리크리에이트를 좀 했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고 사실 영화화 한다고 했을 때 그 뮤지컬 위키드는 사실 좀 정신없잖아요. 뭔가 갑자기 막 쉬즈 대학교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막 무슨 막 에메랄드 시티에 갔다가 막 맞아요. 정신이 없는데 그거를 과연 어떻게 담아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었고 그거를 3시간짜리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니 그 전체가 3시간인데 1막 내용만 가지고 2배를 늘렸다는 건 도대체 무슨 할 말이 있었을까? 거기다가 감독님이 또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이었어요. 존 추라고. 사실 아시안 아메리칸 감독 중에서는 거의 제일 요즘 주가가 높지 않나 싶거든요. 크레이지 리치 아시안 감독 하신 분인데 엄청 예뻐요. 그 영상미로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서 더 기대가 됐던 작품입니다. 저는 사실 캐스팅 아무래도 그쵸. 캐스팅. 화려하고 말도 많았고 맞아, 말도 많았고 그 가십이 조금 있었죠. 아리아나 그쵸. 그란데를 둘러싼.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까 노이즈 마케팅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고 초반에는 이제 아리아나가 과연 글린다에 어울리느냐에 맞아. 대한 얘기도 많았잖아요. 음. 막상 보고 나서는 너무 잘 어울렸어요. 그 성악 발성으로 아예 바꿔 껴서 되게 노력을 많이 네. 했다고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너무나 글린다 그 자체. 지금 2편이 너무 기대됩니다. 저도요.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바로 내야지. 지금 인터미션 1년짜리 인터미션을 지금. 그래서 내야 하나? 11월까지 한다면서요. 11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이막의 내용을 아는 상태에서 이런 보게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막을 3시간으로 만드는 게 더 흥미로운 작업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맞아요. 1막은 사실 세계관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좀 할애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직접적으로 인물들의 감정선이나 뭔가 영화적인 장르가 잘 보여줄 수 있는 플롯들은 완전. 2막에 좀 몰려있지 않나?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가 됩니다. 오히려 뮤지컬을 볼 때는 1막에서 막 너무 재밌다. 우와! 이러고 휘몰아쳤다가 2막에서 하다가 그쵸. 후굿 듣고 그냥 울고. 울고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드라마적인 부분이 1막보다 훨씬 많아서 영화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게 확실히 많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아리아나 그란데도 아리아나 그란데인데 신시아 에리보도 정말 너무 그는 신인가? 아니, 노래도 노래인데 연기가 진짜 연기가 진짜 저는 그 춤추는 씬 있잖아요. 네네. 그 오스터스 볼룸에서 볼룸에서 거기 원래 울거든요. 저는 안 울어요. 저는 왜 슬픈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그럴 순 없어요. 저는 그냥 약간 그 장면이 쉬는 시간이에요. 거기서 글린다가 이렇게 안무를 맞아, 이렇게 맞아, 맞아. 만들어내잖아요. 저는 그 동작과 그 씬에서 나오는 그 피아노 연주가 그 스코어가 땅땅땅땅땅땅 이러면서 근데 거기에서 이제 안무랑 그 음악이 엄청 잘 합체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쵸. 이들이 밥맛이라고 서로를 부르던 이 둘이 loathing 하던 둘이 어떻게 그렇게 우정을 쌓을 수 있었는지 그 촉발되는 지점을 짚어주는 거잖아요. 그쵸. 그 저는 보면서 그냥 뮤지컬 볼 때도 울었어요. 그냥 어떡해 이러면서 울었는데 영화에서는 그 신시아 에리보 연기가 진짜 그 눈빛만으로 지금까지 힘들었던 게 다 보이고 맞아요. 살려줘. 나 한 번만 도와줘 하는 그 진짜 이거 내가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 눈에서 막 춤추면서 울잖아요. 근데 그 연출적으로 되게 탁월한 장면이었다는 생각은 드는 게 그 첫 번째 No One More is the Wicked랑 굿뉴스랑 나올 때 저 무슨 얘기 하려는지 알죠? 저 거기부터 울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뭐 클린다 정말 서쪽 마녀와 친구였나요? 할 때 떠올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딱 그 그쵸. 이렇게 손을 딱 맞대는 그 안무의 첫 시작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둘의 어떤 우정에 있어서 그게 얼마나 중요한 이벤트였는지 보여주기도 하고 그러한 복선이 아는 사람이 보면 너무 잘 깔아놓은 영화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그 노원몰 살 때 음. 저는 처음 봤을 때부터 그게 들려서 울었는데 아, 그 짧은 플래시백에 폴굿 그래요. 언더스코어가 저 그거를 깔려요. 몰랐는데 소영 씨가 얘기해주고 나서 본 뒤로 저 들려가지고 그냥 처음 진짜 저도 보자마자 엄청 울었어요. 아리아나의 표정과 프렌즈 할 때 그 표정과 그치. 플래시백에 깔린 폴굿 그리고 폴굿이 어디도 깔리냐면 파퓰러 시작하기 직전에 비밀 누워서 얘기할 이렇게 때. 거기도 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정 쌓는 장면에서 다 복선처럼 깔아놓는 거죠. 저는 그게 들릴 때마다 폴굿을 아는 사람,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는 그 거예요.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2편 부제가 폴굿이에요. 1편 부제도 있었어요? 1편은 없었어요. 오. 근데 부제가 있는 거예요. 둘이 또 2편은. 얼마나 찐한 우정을 나 또 보여주길래. 눈물 날 것 같아. 진정. 근데 이제 사실 이게 영화화하기 되게 좋은 작품?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그쵸, 좀 좋은 그쵸. 시도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일단 위키드 또는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이 원작의 베리에이션이 이미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문화적인 모티프? 심벌? 이런 게 되게 많아서 더 풍성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알고 보는 입장에서는 일단 고전 소설이 있죠. 그쵸. 오즈의 마법사라고 하는 엘 프랭크 바움의 소설이 있고 그 다음에 고전 영화가 있죠. 39년작일 거야 맞아요. 아마. 그게 주디 갈란드가 주연인. 저는 그 영화도 집에 DVD가 있어서 오. 되게 많이 봤어요. 그리고 그 소설도 사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들고 갔던 책이었는지 아무튼 거기서 산 책이었는지 아무튼 몇 안 되는 제 책장에 책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그래서 엄청 여러 번 읽었어요. 그 원작 소설을. 그랬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위키드가 있는 거고 맞아요. 물론 그 소설은 쉽지 읽으면 않았어요. 안 된다고 좀 역겹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시도했거든요. 저도 왜냐면 시도했었어요. 근데 6학년 때였어요. 그래서 읽자마자 저는 이게 최근에 무슨 시도했는데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좀 그래. 그러니까 그때 뉴욕 갔을 때 어. 이건 읽어야겠다 이러고 어. 거기서 책을 팔았어요. 왜냐면 표지가 MD로. 똑같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팔아서 갖고 왔거든요. 사갖고 왔거든요. 샀어 심지어. 사서 갖고 오고 거의 10년을 방치하다가 최근에 다시 영화를 보고 읽었는데 초반부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았어요. 저도. 약간 이러고 좀 약간 좀 찝찝하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읽기 시작하기 전에 위키를 좀 봤어요. 나무 위키를 찾아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뮤지컬 내용이랑 완전 다르더라고요. 좀 매운맛이죠. 완전 다르고 막 이런 내용이라면 읽지 않겠어. 나의 그 위키- 동심과 나의 맞아요. 환상과 나의 위키드는 뮤지컬뿐이야. 그쵸. 현대 뮤지컬까지 나왔고 그걸 또 영화화하기까지 했으니까 맞아요. 사실 그 원작이 가지고 있는 소스가 얼마나 풍부한지도 사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는 건 그러니까 가장 어쨌든 뮤지컬로부터 파생된 게 크니까 그거와의 싱크로율에 대해서도 얘기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뮤지컬에 다 나오지 않았던 설정이 나온 것도 있고 그쵸. 뮤지컬에 나왔는데 영화에는 뭔가 좀 덜 나왔던 부분도 또는 바뀌어서 나온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혹시 소영 씨는 좀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아마 대표적으로 그 엘파바가 덜시베어 손에 컸다는 그치. 그 유모가 동물이었다는 음, 설정이 영화에서 부각이 되었잖아요. 사실 뮤지컬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막 예민하지 않은데 엘파바는 왜 동물의 권리에 그치.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걸 바꾸려고 할까에 대한 설득의 과정이 사실은 조금 부족했어요. 그쵸. 그냥 뭐 그나마 생각한다면 본인이 차별받는 네. 입장에서 자랐으니까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쵸. 약간 약자로서의 공감과 연대 그 이상의 뭔가 좀 그러네요. 거기다가 사실 아버지가 엘파바를 그렇죠. 사랑하지 않을 때도 그 곁을 지켜준 거는 그런 덜시베어 유모였으니까 말 되는 것 같아요. 태윤 씨가 생각하기에 또 원작의 설정이 좀 극대화된 부분이 있었나요?
저는 좀 마음에 들었던 게 그 Dancing Through Life를 아. 도서관에서 만든 거. 그거는 사실 바뀐 설정이기도 하지만 더 나은 변화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기억에 원래 피에로가 그냥 그 시즈대학교 가자마자 무슨 광장에서 뭐 분수대 같은 데 위에 맞아요. 올라가가지고 막 쫄쫄이 입고. 쫄쫄이 있고 되게 부담스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도서관에 가니까 그 뭐 소품 활용도 그렇고 시각적으로도 그렇지만 그가 이야기하는 어떤 그 학교로부터 벗어나자라는 부분이 좀 더 강조가 됐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세트가 너무 너무 잘 살린 씬이라고 생각했고 더 흥겨웠고 네 저는 그 부분 좋았고 오스터스 볼룸도 사실 그렇게까지 자세히 맞아요. 뭔가 아예 이게 딱 씬이 바뀌어가지고 다뤄지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엘파바와 글린다의 관계도 더 잘 나타나고 맞아요. 피에로와 이 글린다의 관계도 조금 더 음. 집중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 네사와 보크도 영화에서는 그 오스터스 볼룸이 되게 중요한 역할이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뭔가 확실히 이제 빌드업이 좀 더 탄탄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런 장소 활용들을 훨씬 그러니까 무대적인 제약이라는 맞아요. 게 있다 보니까 못했던 부분들을 영화에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표현을 해낸 것 같아서 마음에 들었어요. 맞아요. 확실히 그 부분은 이제 한 넘버 안에서 장소가 바뀌어야 되는 맞아. 부분이니까 무대에서는 사실 구현이 어렵거든요. 그리고 OST에 보니까 그래서 댄싱 투 라이프가 7분인가 9분인가 엄청 길어요. 길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좋았고 요즘도 자주 듣고 있고 제일 크게 바뀐 또는 좀 아이코닉한 씬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디파잉이죠. 디파잉이겠죠. 이게 또 많이 길어졌어요. 그쵸? 편곡도 많이 좀 됐고 씬도 맞아요. 길어졌고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오케이. 있는데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전체적으로 엘파바와 글린다의 관계가 조금 돋보이는 부분들이 확실히 추가가 됐어요. 네네. 이게 그냥 넘버 안에서 이렇게 진행되는 것보다 중간에 노래도 잠깐 끊어지고 드라마적인 이 장면들이 이어지다가 다시 노래를 시작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영화에서는 막 뭐 옷도 입혀주고 둘러주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하는 그 응원하는 그 흐름을 조금 더 섬세하게 담아낼 수 있지 않았나. 무대에서는 물론 거기도 이제 납득이 가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뭔가 좀 갑작스럽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쵸. 갑자기 이게 흐름이 왜 이렇게 되지? 급발진.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는데 정말 충분히 설명을 해준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정말 잠깐 나오지만 신시아 에리보가 이렇게 탁 이 옆모습 딱 그 나와가지고 어벤져스스러운 연출? 맞아요. 그거 좋아하는 사람 많던데? 저는 아니었어요. 이 친구는 영웅이 아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영웅화하는 것도 조금 저는 부러웠어요. 갑자기 약간 크린지. 그러니까 되게 대중적이고 고전적인 연출 그렇죠. 방식이죠. 이 사람 돋보이게 하기 위한. 그리고 이제 막 그렇죠. 빰빰빰빰빰빰 하면서 이제 그 뭔가 떠오르는 태양과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고개를 딱 들면서 약간 그런 되게 맞아요. 그냥 전형적인 연출이었고요. 저도 마음에 드는 게 있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었는데 마음에 드는 거는 그 디파잉 속에 녹아든 그 모리볼 학장의 맞아요. 멘트와 그거에 대한 주변인들의 반응. 그러니까 엘파바를 찾으러 뛰쳐가는 피에로도 나오고 쓰러지는 영주님 아버지도 나오시고 그걸 지켜보고 있는 네사도 나오고 그게 다 복선이잖아요. 맞아요. 이막에서 어떻게 될지. 그런 것들도 있었고 그리고 일단 그 모리블 학장 자체가 훨씬 더 매력적인 캐릭터로 변했어요. 영화에서. 맞아요. 양자경 이 정도면 사실 존추의 페르소나는 양자경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멋있게 모리블 학장을 그려줬고 너무 매력적인 오히려 실세처럼 뭔가 딱 그 카리스마 있게 그려졌기 때문에 그 씬이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그 good versus bad, 뭐 evil, 뭐 wickedness. 뭐 이런 이야기 하는 부분에 확 그 서사? 마음에 안 드는 점은 뭐였냐면요. 그 떨어질 때 모자를 쓰고 떨어지는데 안 벗겨지거든요. 저는 그게 되게 불편했어요. 약간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날아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아이덴티티다 보니까 그 모자가 안에 묶어놨을 수도 있죠. 이렇게 붙여놨나 봐요. 그 글린다도 이제 you deserve each other, you and this hat 라고 얘기할 정도로 찰떡궁합이었기 때문에 안 떨어졌나 봐요.
아무튼 근데 저는 그 부분이 뭔가 조금 아쉽다. 그쵸. 모자가 안 벗겨지다니 좀 어색하다라는. 진짜 상상도 못 해본. 저도 한 세 번째 볼 때쯤부터 거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뒤로는 계속 좀 마음에 안 들었네요. 그거 빼고는 저는 전체적으로 디파잉 사실 그 시그니처 마지막에 그 외치는 뭐라 그러죠 그거를? 애드립? 애드립. 또 바뀌었잖아요. 저는 그 새로운 애드립에 더 요즘은 꽂혀가지고 자동으로 그 새로운 애드립이 더 재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또 원곡보다 높대요. 미친 사람. 그래가지고 근데 또 어디 토크쇼 나온 거 보면은 진짜 그냥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거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그냥 막 해요? 이러더라고요. 대단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뽑혔겠죠. 더빙 보면서도 그 부분 이제 박해나 씨가 시원하시. 그 애드립으로 해주시는데 극락. 너무 극락. 진짜. 그 원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제일 좀 상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카메오 출연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죠. 원쇼 때에 나오는 이디나 멘젤과 크리스틴 체노이스. 맞아요. 그 둘이 그 전설 속의 마법사들로 맞아. 나오잖아요. 심지어 둘 다 목소리가 되게 특이하셔가지고 맞아요. 그냥 얼굴을 모르셨더라도 위키드 OST를 들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렇죠. 알아챌 수 있는 되게 그 특징적인 목소리가 있고 이 사람들 노렸다. 오타쿠들 울게 박수치고 울게 하려고. 그리고 그게 지금 이제 영화 속 알파바와 영화 속 글린다랑 손잡고 다니고 이렇게 막 약간 돌봐주는 제스처도 취하고 해서 저는 그게 너무 보기 좋았던. 처음 딱 봤을 때 맞아요. 뭐야 이디나 멘젤이잖아 하면서 되게 신났던 그런 기억도 맞아요. 있습니다. 이번에 최신이라고 좀 느꼈던 거는 The Wizard and I, 마법사와 그거는 당연히 최신이죠. 저는 뮤지컬에서는 최신이 아니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왜냐하면 솔로 넘버기도 하고 사실 되게 무대가 단조롭잖아요. 그 부분이.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엘파바의 약간 꿈 같은 게 그치, 드러나잖아요. 그치. 근데 그게 어떻게 변하는지 아는 입장에서는 그녀가 그리는 미래 그리고 거기에 너무나 행복하고 순수하게 그러니까요. 기뻐하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까운데 복선도 많고. 그치. 그게 영화에서 훨씬 저는 좀 더 되게 판타지스럽게 맞아요. 연출을 해서 그 정말 부푼 꿈이 더 부각이 됐고 그렇게 부각이 될수록 더 슬퍼지는. 그치. 그게 더 얼마나 좌절될지 아니까 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 절벽 달려가가지고 막 소리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이 무대에서는 좀 연출이 되게 힘들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까지 막 벅차는 씬이라고 생각 안 했는데 영화에서는 처음 볼 때부터 My Dear부터 뭔가 좀 슬펐어요. 저 배신자 이러면서 이제 그 설정이 추가된 것도 좋았어요. 이렇게 연구실로 따라오게나 약간 이런 식으로 말을 특별 하시잖아요. 대우해주고. 그래서 그런 장면이 원래 없었는데 나를 따로 불러서 학교를 다니게 해주고 마법 수업을 1대1로 가르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엘파바는 인생에서 처음 겪어봤을 테니까 그거를 이제 뮤지컬에서는 그렇게 직관적으로 보여주지는 않아서 오히려 영화에서 그 흐름이 정말 잘 설명이 된 것 같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 좋았어요. 그 Dignify You 부를 맞아. 때 그 피부색이 안 보이도록 돌리잖아요. 맞아요. 그 모빌 때문에 같은 색깔 거. 쫙 그걸 보고 아니 전추는 진짜 이미지적 연출을 너무 잘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리고 영화에서 그 절벽 쪽 뛰어가다가 이제 붕 뜨잖아요. 그것도 맞아. 나중에 얘가 날게 될 거라는. 맞아. 저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주고 있는 그 흐름을 계속 한 가지로 가져가는 그 연출이 너무 좋은 게 얘가 결국엔 1막 마지막에 혹은 이제 이 영화 마지막에 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얘가 수업을 하는 것도 공중부양시키는 걸 수업을 하고 그거를 이제 처음에 안 되다가 이제 성공시키고 그치. 처음 부렸던 마법도 결국 그렇죠. 공중부양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이어서 이제 원숭이를 날개를 돋게 하는 날 수 있게 하는 마법을 하는 것까지도 이어지고 맞아. 제가 만약에 파트 1의 부제를 없다고 하셨으니까 네. 붙인다면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Fly가 아닐까 싶기는 해요. 울지 마세요. 울지 않아요. 울지 마세요. 울지 않아요. 근데 Everyone Deserves a Chance to Fly가 참 감동적이에요. 저는. 맞아요. 그걸 이제 스스로 증명하잖아요. 사실 그 얘기를 막상 정작 한 사람은 맞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게 가사에도 2번이나 나온 Someone said everyone deserves a 맞아요. chance to fly라고 한 게 참 좋아요.
이거 브레이크스루 하겠다라고 다짐을 한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은 그 정도의 울림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일단 저희 당연히 최 씨는 디파잉이겠지만 위저드 아이도 얘기했고 소영 씨가 제일 많이 우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No One Mourns the Wicked? 영화에서는 영화에서. 그 춤추는 씬을 제일 많이 울고요. 이거요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된다는 얼굴이네요. 아니 그 뭐 좋긴 한데 감동적이긴 한데 뭐 울 것까지 있나? 그게 제일 슬프단 말이에요. 네. 그거랑 그러세요. 디파잉 시작하기 직전. 저는 디파잉 자체도 너무 많이 우는데 완전 그 몰입을 학장이 방송하고 약간 체념한 듯한 그럼에도 나는 나쁜 사람 되고 불의에 정하겠다 라고 하는 그 눈빛. 이제 신시아 에리보가 연기를 너무 잘해요. 진짜 그 두 장면에서 제일 많이 우는 것 같고 저는 So If You Care to Find Me를 하는 순간 저는 그냥 줄줄 오열해요. 그게 제 포인트. 저도 그냥 빰빰빰빰빰빰 저는 그때 그냥 울어요. 저는 그때까지는 참을 수 있는데 저도 이때부터는 진짜 약간 못 참아요. 그냥 거기서부터 그냥 자동 반사로 눈물이 나고. 근데 이게 땅 끝나잖아요. 땅 끝나고 이제 파트 2 커밍 순 뭐 이런 식으로 하고 끝나는데 나는 거기서 이미 터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그쵸. 엔딩 크레딧이 나오고 사람들이 다 가는데 난 계속 혼자 울고 울어. 있어. 사연 있는 사람처럼. 팝콘을 입에 문 채로 계속. 웃기다. 저도 No One Mourns the Wicked 이번에 너무 좋았던 게 아리아나 그란데의 표현력이 사실 그 부분을 뮤지컬에서 봤을 때는 글린다의 표정을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맞아요. 글린다는 원래 그런 걸 내색을 해서 안 되는 인물로 등장을 하고 적어도 버블기계를 탄 글린다는 솔직할 수 없는 사람이고 늘 거짓말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를 커버업하지만 그 커버업하지만서도 나타나는 그 미묘한 감정을 맞아요. 영화라는 매체는 캐치를 해주는 거잖아요. 전 조금 슬퍼할 줄 알았거든요. 불 지를 때. 근데 오히려 되게 입을 앙다물고 딱 진짜 돌아서잖아요. 살짝 그 인상 쓰는 것도 같은 정말 굳은 의지. 맞아. 나는 울지 않고 이게 진짜야. 이게 내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이고 이게 사람들이 믿을 진실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글린다가 어떤 사람인지 좀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렇죠. 사실 원쇼데이에 어떤 나타나는 글린다의 순수성을 생각하면 그쵸. 너무 슬픈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사실 뭐 그 전 시즈라고 치면 시즈는 계속 학생이었으니까 근데 원쇼데이는 에메랄드 시티에서의 글린다를 보여주고 맞아요. 글린다는 계속해서 에메랄드 시티에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처음 입성했을 때 그렇게 순수했던 소녀가 뭐 있다고 좋아했지? Palaces 막 이러면서 좋아했던 글린다가 이제 나중에는 계속 어떤 정권의 나팔수로 활동하게 되는 모습의 어떤 그 괴리가 좀 항상 인상적이고. 그 와중에 이게 조금 아이러니한 부분은 또 복선이 있거든요. 여기서 똑같이 에메랄드 시티에 와가지고 우와 멋있다 하는데 엘파바는 나 여기 다시 돌아올래 맞아. 라고 하고 글린다는 나 여기서 살래. 성공할래라고 해요. 맞아. 모든 게 복선이다. 이 모든 게 사람들이 복선이에요, 진짜. 어떻게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인생이 나아가는지가 정말 다 이렇게 세세하게 디테일로 드러나는 거죠. 그런 해석이 또 있더라고요. 이거 전 출처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No One Mourns the Wicked 할 때 이제 뭐 이막에도 높은 노래 많지만 글린다가 부르는 노래의 피치가 높아질수록 거짓이다. 그쵸.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굿뉴스 하면서 부르는 그 부분은 거의 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인 거죠. 펄세토잖아요. 계속. 네. 맞아. 그래서 나는 지금 페이킹 하고 있어 라는 거고 저는 보면서 계속 생각했던 게 엘파바가 사실 다 버리고 떠난 거잖아요. 마지막에. 그쵸. 정말 그녀가 원하는 건 뭐였을까? 자유였을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분명히 뭔가 명성과 성공은 아닐 거잖아요. 그걸 그쵸.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진짜 원하는 게 뭐였을까? 저는 그녀가 약간 사랑받고 싶어하는 생각보다 그런 부분이 중간중간에 많이 부각이 됐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맞아요. 글린다라는 존재와의 어떤 대비감이라고 한다면 맞아요, 글린다는 맞아요. 말 그대로 파퓰러하잖아요. 모두의 그쵸, 사랑을 그쵸. 받고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 엘파바가 에메랄드 시티로 떠나기 전에 글린다에게 직접 얘기를 하잖아요. 글린다가 막 갑자기 요즘 피에로가 바뀐 것 같아 막 이러는데 뭐 그럼 어때 모두가 널 사랑하는데 뭐 이런 말도 있고 위저드 앤 아이에서 상상하는 내용도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이 뭐 half of us가 다 자기를 위해
뭔가 이렇게 환호를 해주고 자신을 인정해주고 맞아요. 하는 것이다 보니까 뭔가 차별 철폐라는 어떤 굉장히 거대한 정의를 외치는 사람이기 이전에 약간 사랑받고 맞아요. 싶었던 개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렇게 생각할 때 엘파바라는 인물이 더 뭔가 공감이 갈 만한 인물로 변하는 것 같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렇지 않다면 그냥 너무나 높은 이상을 위해서 외치는 숭고한 인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캐릭터보다는 오히려 자신의 결핍을 어떤 그런 대의로 발전시킨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더 매력적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저도 공감해요. 디파잉에서도 If that's love, it comes at much too high a cost 맞아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얼마나 컸는지 그리고 그걸 포기하는 게 그러니까 자처해서 악역이 되겠다는 그렇죠. 내용의 음악인 거잖아요. 적어도 난 자유로울 수 있다. 사실 그 전에 사랑을 받기 위해서 스스로 외면했던 것 또는 스스로 지키고자 좀 노력했던 맞아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을지, 그리고 그 디파잉이라는 모멘트가 얼마나 전환적인 장면인지도 그런 측면을 생각해보면 더 좀 와닿지 않나. 맞아요. 뭔가 사랑받고 싶어서 스스로를 억압했던 부분도 확실히 있는 것 같고, 저는 이 대의라는 게 이제 나는 동물들의 권리를 이렇게 짓밟는 일을 고치겠어, 혹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조차도 어떤 연민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약자였으니까 그렇죠. 사랑받지 못해봤고 억압받아 봤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제 전통적인 영웅상과는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내용들이 이제 2막에 나오는 거잖아요. 사실 1막은 그 전체적인 어떤 비중으로 치자면 그 내용의 한 30% 설정인 거잖아요. 이런 애고 얘는 이런 애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는 사실 2막에 나오는 거라서 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위키드가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회적인 선동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우정이 될 수도 있고 꿈이 될 수도 있지만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하나는 선과 악의 경계가 맞아요. 모호하다 또는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메시지가 있다면 그게 어떻게 다른지가 2막에 좀 더 자세히 풀어지기 때문에 그게 컴백이 훨씬 더 기대가 되고 어떻게 그렸을지 훨씬 더 민감하게 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얼른 보고 싶어요. 그럼 저희는 내한 티켓팅을 엄청 열심히 해보는 맞아. 것으로 곧 하고 하겠네요. 7월이니까. 그래서 이제 홍보를 시작하는 것 같고 그랬구나. 제발 나의 손이 이번에는 제발.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510 스튜디오였습니다.